5, 4, 3, 2, 1. 군고구마. 귀신 보는 노마가 우리 패밀리들 말고는 다른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 않는데 그 이유가 자신이 연기가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귀신들이 잘 다가오고 자주 접촉한다고 한다. 때문에 그놈하고 같이 있으면 연기가 없는 사람도 귀신과 접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휘말릴까봐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 여름 휴가 편에도 그래 언급했듯이 난 죽었다 깨어나도 귀신을 볼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놈아도 날 편하게 잘 붙어 댕긴다. 그놈이 연기가 있건 없건 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놈하고 둘이 연관된 엄청난 일화는 없다. 단 다른 패밀리들과 그놈하고는 재미있는 일화가 아주 많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의 일이다. 패밀리 중에 C라는 친구 작은아버지가 고물상을 하신다. 작은아버지가 군고구마 통을 얻어왔는데 C에게 친구들이랑 용돈벌이나 하라고 군고구마 통을 내주게 된다. 패밀리들한테 말하니 A와 B는 바쁘다고 거절했고 아마도 쪽팔려서 안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무튼 난 재밌을 것 같아서 오케이 했고 귀신 보는 놈아는 나 때문에 어거지로 동참하게 된다. 군고구마 리아카를 멀리 끌고 나갈 수 없으니 근처에 적당한 곳에 터를 잡게 된다. 첫날은 언제 익는지 불을 얼마나 떼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참 개판이었지만 다른 친구들이랑 다른 학교 여자들이 개업 기념으로 많이 팔아주었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점점 장사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 날씨는 춥고 장사도 안 되니 우리들은 슬슬 따분하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귀신 보는 놈아는 군고구마 하나를 시켜뒀다가 9시만 되면 손으로 주물주물 으깨서 땅에 떨어뜨리는 이상한 행동을 한다. 처음에는 워낙 별난 놈이니 그러려니 했는데 4일 동안이나 9시 정각에 그 짓을 한다. 가뜩이나 장사도 안 돼서 신경이 날카로워진 C가 그 으깬 고구마를 발로 툭 하고 차버렸다. 고구마는 바닥에 구르고 차는 도중 진리게 져서 새까매지게 된다. 가뜩이나 장사도 안 돼서 짜증나 죽겠는데 니 장난치고 있노? 그렇다고 물어보지도 않고 막 차면 어쩌노? 두 놈이 서로 싸울 기세로 마주 섰다. 야, 니 몸 조심해라. 뭐라고? 이 새끼가 뒤질라고 환장했나?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야야, 친구끼리 왜 그러노? 하면서 내가 말렸다. C는 리아카도 버려두고 욕을 하며 그냥 가버렸다. 귀신 보는 놈아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라이터로 불에 태웠다. 야, 아깝게 뭐한 짓이고? 못 먹게 됐으니까 돈이라도 줘야지. 다음날 귀신 보는 놈아를 만났는데 아직 C랑 냉전 중인 것 같았다. 그래도 친구고 별것도 아닌 일인데 화해는 해야 되지 않겠냐고 물어보니 알아서 연락 올 기다 라고 그놈아가 말하는 것이었다. 둘이서 PC방에 있는데 그놈아한테서 전화가 왔다. 그리고 어디 있다 하고 끊고 나서 3, 40분 정도 있으니 C가 숨이 완전 차 있는 상태로 PC방으로 왔다. 야 씨발, 어제 내가 진짜 잘못했다. 진짜 미안하다. 내 좀 살리도. 이게 뭔가 싶어서 난 어리둥절하게 있었다. C가 해주는 말이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서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급피곤해졌다고 한다. 당시 C의 부모님과 C의 동생은 시골에 내려가 있었다. 아무튼 그대로 씻지도 않고 침대 위에 뻗었는데
갑자기 눈을 떠보니 불이 깜깜했다고 한다. 분명 자기는 불을 끈 적이 없는데 형광등이 나갔나 싶었는데 몸이 안 움직여졌다고 한다. 그리고 어디선가 관절 꺾는 소리 같은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침대 옆 방바닥까지 다가왔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소리와 함께 무언가 침대 위로 머리부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온몸의 관절이 완전히 뒤틀어지고 무엇보다 턱이 없는 흉측한 모습에 여자인지 남자인지 분간 안 되는 용수철 같은 긴 머리를 한 것이 침대 위로 기어 올라왔다고 한다. 그 모습에 비명을 버럭 질렀더니 그것이 사라지고 자신은 여전히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고 한다. 가위 눌렸나 싶었는데 또다시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런 소리, 그리고 아까 가위와 똑같이 그 소리는 가까워지고 그것이 침대 밑에서 기어 올라와서는 아리턱이 없으니 윗니빨로 자신을 갉아먹으려 들었다고 한다. C는 다시 비명을 질렀고 다시 또 그것은 사라지고 C는 식은땀이 범벅이 된 채로 여전히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고 한다. 뭐 이런 거지 같은 꿈이 다 있나 싶어서 일어나서 꺼진 형광등을 켜려고 스위치를 눌렀는데 형광등이 나갔는지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거실로 나가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물병째 들이키고 있는데 또다시 뭐고 씨발 하며 불이 꺼진 안방 쪽을 보니 아까 그것이 엄청난 속도로 C를 향해 기어오고 있었단다. C는 비명을 질렀고 또다시 아까와 같은 침대 위. 아까와 다른 것이 있다면 이미 해가 중천을 넘어 낮이 됐다는 것. 그래도 아까처럼 또 그것이 나타날까봐 완전 긴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참을 누워있어도 그것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잠시 긴장이 풀린 찰나에 C는 근데 내가 어제 전등을 끄고 잤나? 하고 형광등 스위치를 켜보니 어제의 꿈처럼 형광등이 나가 불이 켜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때 무언가 싸한 기분이 C의 온몸을 훑고 지나가며 미친듯이 집 밖으로 뛰쳐나와 귀신 보는 놈한테 전화한 거라고 한다. 아무튼 C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계속 미안하다고 했다. 귀신 보는 놈아는 이제 괜찮을 거라고 C를 다독이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야, 저 새끼 진짜 괜찮은 거 맞나? 그냥 배고파서 화난 거다. 씹을 수가 없어서 내가 으깨준 건데 엄한 놈이 발로 차버리니까 짜증이 났겠지. 이때 처음으로 이 새끼 생각보다 무서운 새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화상 채팅. 사설을 좀 달자면 처음 이 글을 쓸 때 그놈한테 네 얘기 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두지 않았다. 지금은 말해서 알고 있지만 그놈아는 현재 외국에 있고 연락은 스카이프나 카톡으로 간간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저것 자기가 본 게 귀신이냐, 가위 눌렸는데 귀신이냐, 쪽지 같은 걸로 그놈한테 물어봐달라고 많이들 보내오시는데 정말 심각한 질문이 아닌 것 같으면 패스를 하겠다. 20대 초반 이후로 귀신 얘기 잘 안 했기도 하고 평소에 서로 무뚝뚝해서 연락을 그렇게 매일 하는 편도 아닌데 갑자기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니 참 짜증을 내더이다. 새집 이사편에 혼자 사는 놈은 B라는 친구다. 당시 PC방에서는 스카이로브와 스타크래프트 1이 유행했었는데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화상 채팅이란 게 있었다. B는 화상 채팅에 호기심을 갖고 당시에 꽤 가격이 되었던 기억에 캠을 구입하게 된다. 어느 날 B가 귀신 보는 놈한테 면담 신청을 했다. 이놈이 이사하기 전인데 가위는 아닌 것 같고 매일 밤 같은 꿈을 꾼다고 했다. 처음 꿈을 꿨을 땐 원룸 구석에 흰 안개 같은 게 뭉게뭉게 있었다가 하루 이틀 지날수록 안개 같은 게 사람 형상을 띠더니 같은 꿈을 꾼 지 일주일이 넘은 다음엔
한 여자의 형상이 완전하게 드러났고 그 뒤로 하루 이틀 지날수록 구석에서 날마다 조금씩 자신이 이불 까는 곳으로 가까워진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귀신 보는 노마는 뭔가 이상하긴 한 것 같다고 비의 집을 방문하게 된다. 비의 집은 원래 아지트였기 때문에 그전과 다른 기운은 느껴지지 않아야 정상인데 조금씩 누군가가 들어오려 한다는 것 같다고 말해줬다. 그리고 비한테 문자가 오고 비가 컴을 켜고 화상 채팅을 접속했다. 귀신 보는 노마가 뭐 하는 거냐고 묻자 비가 이게 요즘 유행하는 화상 채팅인데 요새 이쁜 애 하나 꼬셨는데 연락처도 주고받고 화상 채팅에 매일 접속해서 만난다고 말했다. 귀신 보는 노마는 팔자 좋네 하면서 방 안 곳곳을 둘러보는데 한쪽에서 이상한 기운이 강하게 느껴져서 그렇게 돌아보니 비가 컴퓨터 하는 쪽이었다. 귀신 보는 노마가 컴퓨터 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비가 그 노마를 캠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얘 내 친구다. 하고 타자를 치는데 상대편이 그 노마를 보자마자 채팅을 종료해버렸다. 접속을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이 가시나 뭐고? 하면서 당황스러워하자 귀신 보는 노마가 살다 귀신 들린 년하고 채팅하는 놈은 네가 지구 최초일 거다 라고 말했다. 아무튼 그 뒤로 그 여자한테 연락 오는 일도 없었고 이상한 꿈도 더 이상 꾸지 않았다고 했다. 라이터, 불. 다른 친구들을 ABC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귀신 보는 녀석과 지내면서 남들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한 이런저런 기괴한 일에 여러 번 휘말리며 졸업 후에 자연히 멀어지게 되었다. 아무튼 다음 에피소드 부담스럽게 가도록 하겠다. 역시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이다. 비가 겪은 일인데 이 새낀 여름 휴가편에도 썼듯이 나중에 빙의도 당하고 그런 걸 보면 되게 허약한 놈인가 보다. 그때 인현동 호프집 화재 사건 이후로 학교나 인천 분위기가 좀 흉흉할 때였다. 우리 학교 동기 애들도 5명이 죽었다. 언제나 말했듯 우리 패밀리들은 불량 학생들이었다. 비가 수업 중에 똥 마렵다고 뻥쳐서 화장실에 담배 빨러 가질 않나. 그때 우리 학교 4층이 1학년만 쓰고 있었다. 화장실 맨 마지막 칸이 닫혀 있었고 칸막이 위로 담배 연기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비는 어떤 새끼인지 수업 시간에 담배나 빨러 오고 이러면서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갔다. 마이에서 담배를 꺼내서 불을 붙이는데 부싯돌이 빠져서 불이 붙질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옆 칸에 있는 놈한테 야, 라이터 좀 빌려둬. 했더니 말없이 칸막이 아래로 라이터가 쓱 밀려왔다. 고맙대. 하면서 비는 불을 붙이고 칸막이 아래로 라이터를 다시 밀어줬다. 그리고 담배를 빠른 속도로 다 빨고 마무리하는데 옆 칸에 있는 놈이 나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었다. 별 생각 없이 화장실 칸에서 나왔는데 화장실 닫혀있던 칸은 열려있고 라이터도 칸막이 쪽 바닥에 덩그러니 있었다. 뭐고 임마. 이 새끼 언제 나갔노? 하면서 라이터도 망가졌던 터라 그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고 교실로 돌아왔다. 점심시간 때 패밀리들 다 모여서 이런저런 수다 떨고 있는데 비가 갑자기 똥 마렵다며 화장실로 갔다. 이놈아가 화장실로 가서 담배에 불 붙이고 쭈그려 앉았는데 머리에 자꾸 파리가 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 파리 새끼. 하면서 손을 휘 저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위를 봤는데 웬 시꺼먼 놈이 위에서 비를 향해 계속 손을 뻗고 있었다고 했다. 이놈이 완전 놀래서 똥이고 뭐고 바지 축혀 올리고 비명 지르면서 교실로 달려왔다. 패밀리들이 뭐고 이 새끼. 바지는 반쯤 내리고. 하면서 킥킥대는데
귀신 보는 놈아가 다짜고짜 야, 니 뭐 이상한 거 가지고 있나? 라고 물어봤다. 비가 처음엔 당황해서 그딴 거 없다고 하다가 조금 진정되니 아, 맞다. 라이터. 하고 라이터를 꺼냈다. 라이터에는 라이브라고 써 있었다. 거긴 인현동의 불난집이 라이브 술집이었다. 귀신 보는 놈아가 야, 니 이거 어디서 났노? 라고 물으니 아까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해줬다. 귀신 보는 놈아는 야, 그거 그대로 그 칸에 갖다 놔라 라고 말했고 비는 쫄아서 나한테 같이 가자고 했다. 아무튼 그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놓고 교실로 돌아왔다. 그 후론 별다른 일은 없었다고 했다. 네발 의자. 이번 이야기는 패밀리 얘기는 아니지만 써보도록 하겠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알바로 백화점에서 보안으로 일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새로 들어온 형이 있었는데 군대 다녀오고 복학하기 전까지 일한다고 했다. 인천에 아는 사람 집에서 일주일 정도 살다가 연수동 쪽에 값이 저렴한 원룸이 나와서 금방 이사를 했다. 근데 이 형이 날이 갈수록 쾌행해지더니 살도 빠지는 것처럼 보였다. 나중에 술 마시면서 얘기해주는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었다. 처음에 집을 보러 갔을 때 사는 사람은 없었고 그냥 방 한가운데 의자만 덜렁 있었다고 한다. 근데 의자가 원목으로 만든 의자라 생각보다 좋아 보여서 버리지 않고 그냥 썼다고 했다. 근데 그날부터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분명 제자리에 잘 뒀던 의자가 퇴근 후에 집에 와보면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있다는 것이다. 처음엔 자신이 착각했나 싶었는데 계속 집을 비우면 의자가 늘 가운데 있었고 하루는 잠을 자다 비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려 깼는데 방 한가운데에 그것도 네 발 의자가 흔들거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 형은 기분이 나빠져서 그 의자를 바로 갖다 버렸고 새 의자를 샀지만 여전히 외출 후에 집에 돌아오면 그 새 의자 또한 방 한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의자를 버린 그날부터 자고 있는데 무언가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웬 여자가 자기 가슴 위에 있는데 밟고 서 있는 게 아니라 공중에 떠서 좌우로 흔들거리는데 그 발끝이 그 형 가슴을 계속 스치고 있었다고 한다. 아무튼 그 얘기를 듣고 흥미로워서 그놈아한테 이 얘기를 해줬다. 그놈아가 하는 말이 그건 지방령이라고 한다. 어떤 한이나 연유로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영인데 지방령은 말 그대로 한이 많고 자기 나와발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자기 구역을 침범하면 자기 구역을 뺏는 줄 알고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기도 하고 꽤나 위험한 존재일 수도 있다고 했다. 지방령을 다독이며 서로 잘 지내던가 아니면 당장 집을 나오는 게 현명할 거라고 그놈아가 말했다. 근데 왜 지방령이 됐을까? 내 생각에는 그 집에서 목매달아 죽은 것 같으니까. 인형놀이. 이번 이야기는 나나 패밀리 얘기가 아니라 숨바꼭질 팬에 나오는 혼자 하는 숨바꼭질을 보고 직접 따라해보신 분이 쪽지로 보내준 내용이다. 에피소드로 써도 되냐고 했더니 닉네임 익명 처리로 해달라고 해서 편의상 1인칭으로 바꾸고 이야기에 구성을 더해보았다. 나홀로 숨바꼭질의 방법은 전편에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다. 나는 20살 중반에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로 잉여롭게 있는 사람이다. 자기질을 하는 중에 혼자 하는 숨바꼭질이란 걸 봤고 저게 정말 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각종 후기들이 즐비했다. 무섭기도 하고 재밌어 보이기도 해서 나도 한번 해보기로 했다. 후기를 보니 켜놓은 TV가 꺼졌다 켜졌다 하기도 하고 TV 볼륨 소리가 커졌다 작아지거나
기괴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기도 했다. 아무튼 난 혼자 자취하는 인간이라 조건에 잘 충족되었고, 안 그래도 이 근처에 누가 방에서 목을 맨나느니 어쨌다느니 소문이 많아서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다. 대신 난 좀 머리를 굴려 트릭을 하나 준비했다. 근처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에 가니 콩알탄이란 걸 아직도 팔고 있었다. 콩알만하게 생긴 화약이들은 종이주머니인데 이걸 던지거나 밟으면 딱 소리를 내며 터지게 된다. 난 이 콩알탄을 2팩을 사왔다. 그리고 집에 있던 미키마우스 인형을 제물로 삼았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대로 미키마우스를 제물로 만들어주고 새벽 3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인터넷을 보니 그때쯤이 귀신이 제일 활발한 시간이라고 했다. 3시가 돼서 절차대로 다 하고, 근데 우리 집엔 테레비가 없었다. 테레비 대신 컴퓨터를 켜고 칼로 찌른 인형과 칼을 화장실에 던져놓고 난 벽장 속에 숨기로 했다. 그러면서 사놨던 콩알탄 2통을 화장실에서부터 내가 숨을 벽장까지 열심히 잘 뿌려두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고 벽장으로 들어갔다. 20분 정도가 지나도 딱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뭐 별다른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근데 갑자기 들고 있던 핸드폰에 진동이 왔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확인을 해보니 문자가 왔는데 친구 번호였다. 근데 메시지에 내용이 없었다. 이 시간에 웬일인가 싶어 빨리 이거 끝내고 연락해봐야 되겠다 싶었다. 벽장문을 열고 나왔는데 컴퓨터가 꺼져 있는 것이었다. 완전 놀라서 입에 머금고 있던 소금물을 삼킬 뻔했다. 아무튼 너무 깜깜하니까 불부터 좀 켜야겠다 싶어서 불을 켜니 불이 들어오질 않았다. 그래서 이게 어찌 된 건가 싶다가 갑자기 차단기 생각이 난 것이다. 얼마 전에도 차단기 내려가서 컴퓨터 하다가 컴퓨터 꺼진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차단기 쪽으로 가서 차단기 스위치를 다시 올렸더니 다행히 불이 들어왔다. 그럼 그렇지 하고 소금물은 대충 변기에 뱉고 화장실에 잘 있는 인형 수거하고 칼은 싱크대에 잘 갖다 놓았다. 쌀은 좀 아까운데 왠지 좀 더러워진 것 같아서 그냥 인형채로 밖에다 내놓았다. 그리고 뿌려뒀던 콩알탄을 수거했다. 친구한테 연락했더니 문자 잘못 보낸 것이라고 했다. 난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완전 실망하고 다음날 자기질하다가 심심해서 콩알탄 들고 괜히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여기저기 투척했는데 4-5개 던질 때까지 단 한 개도 터지질 않은 것이다. 이거 불량인가 해서 2통을 전부 바닥에 털고 밟아보았는데 모조리 다 터지지 않았다. 이거 불량인가 하고 따지려고 하다가 어른이 콩알탄 사서 불량이라고 따지는 것도 웃기고 얼마 하지도 않은 것 같아서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 문구점에 가서 콩알탄 2통을 더 샀다. 그리고 나서 땅에 던져봤는데 딱 소리를 내며 터지는 것이었다. 이게 뭔가 싶어 집까지 오는 길에 2통을 전부 던져봤는데 단 한 발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터져버리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아 맞다, 인형 태워야 된다고 했는데. 그 생각이 나서 집 앞까지 갔는데 인형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솔직히 아직도 좀 무섭다. 남자친구. 이번 이야기는 좀 가볍게 가겠다. 당시 제물포 뒷역은 PC방의 메카였다. 그 뒷역 쪽에 PC방만 20개는 됐었는 듯 했다. 시간당 500원짜리도 있었고 가정집 개조한 좌식 PC방도 있었다. 귀신 보는 놈, 나, 그리고 A는 제물포 뒷역의 PC방을 갔다가 A가 지나가는 교복 입은 여자를 보고 와, 쟤 죽인다. 하면서 그 여자애한테 갔다. A가 여자도 많고 바람기도 심하고 전형적인 나쁜 남자 스타일이었다. 여자애는 거절했고
A는 계속 조르다가 여자애가 확 도망가 버리니 우리 쪽으로 다시 오는 것이다. 에이씨, 이뻤는데. 요새 잘 안 먹히네. 야, 지겹지도 않나? 에라이 병신. 쟨 그냥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씨발 반드시 쟤 꼬신다. 그 뒤로 A는 마지막 수업을 땡땡이 까고 그 여자의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 당시 우린 여학교 교복 어디 학교인지 다 꿰고 있었다. 그렇게 매일같이 먹을 거라던가 짜잘한 무언가를 사들고 그 여자애를 기다렸다 만나서 연락처를 요구했다. 한두 번 거절하다가 그 여자의 친구들이 부추기니 결국 연락처를 따낸다 보았다. 그 뒤로 적당히 연락을 서로 잘 주고받는 것 같았다. A놈은 운동을 상당히 잘했다. 녀석이 반대양 햄버거 내기로 축구를 뛰었는데 갑자기 잘 달리다가 털썩 쓰러지는 것이었다. 패밀리들이 놀래서 달려가니 다행히 녀석은 크게 이상은 없어 보였다. 가슴 부분이 갑자기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욱신거려서 숨이 잠깐 쉬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귀신 보는 놈을 보더니 가위 눌린 얘기를 해주었다. 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렸는데 우리 또래의 남자가 나타나서 자기 가슴팍에 손을 얹고만 있었다는 것이었다. 다른 가위처럼 목을 조르거나 끌어당기거나 무슨 말을 짓거리거나 하지도 않고 그냥 손만 얹고만 있었다고. 그때부터 조금씩 가슴이 답답했다고 했다. 그리고는 그 가위는 벌써 4번째라고 말했다. 귀신 보는 놈은 A에게 그 여자애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했고 A는 그 여자에게 연락을 했고 귀신 보는 놈과 셋이서 만나기로 했다. 커피숍에서 두 놈이 기다리다가 여자애가 왔다. 귀신 보는 놈이 하다가 최근에 남자친구랑 왜 헤어졌냐고 물었다. 여자애는 머뭇거리다가 전에 라이타 불편에 나오는 그 라이브에 불났을 때 죽었다고 말했다. 여자애가 시무룩해 있자 걱정 마라. 좋은 곳으로 갈 기다. 그나저나 닌 지켜주는 사람 있어서 좋겠네. 라고 그놈이 말했다. 그리고 대충 자리 정리하고 그 여자애 보내고 귀신 보는 놈이 A에게 말했다. 야, 그냥 적당히 헤어져 주는 게 좋겠다. 제 남자친구 귀신이 주변에 붙어가지고 어지간히 괜찮은 남자 아니면 허락 안 해줄 거겠다. 번외편. 잠시 쉬어가자는 의미로 끄적여 본다. 난 가위를 눌리진 않지만 악몽을 생생하게 잘 꾸는 편이다. 한 번은 꿈에서 웬 검은 옷에 흰자위밖에 없는 여자가 비쩍 말라 핏줄까지 튀어나온 손으로 내 목을 계속 조르며 이랬는데 뭐? 어죽? 이러다가 꿈에서 깼다. 실화다. 귀가 시간. 전 에피소드에도 계속 썼듯이 당시에 채팅 사이트 스카이러브가 황금기였다. 당시의 번개는 너무나도 간단했다. 하이, 학교 어디? 누구누구 알아? 만나자. 이 4마디면 황당하게도 즉석 만남이 이루어졌었다. 진짜다. 그렇게 우연히 같은 동네 사는 동갑내기를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기괴한 얘기도 해주다가 귀신 보는 놈 얘기도 하게 되었고 그 여자애가 말을 해주었다. 자기가 학원 끝나고 늘 같은 길로 걸어오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전봇대에 달린 가로등이 있어서 골목길이 되게 어두웠는데 멀리서 어렴풋이
그 전봇대에 서 있는 여자가 보였다고 했다. 흰색 티셔츠에 어두운 색의 발목 근처까지 오는 긴 치마. 근데 이상하게 길 쪽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길을 등지고 전봇대 쪽을 향해 있어서 뒷모습만 보였다고 했다. 뭐야 저 여자? 하면서 그냥 지나쳤는데 다음날 학원 끝나고 돌아온 길에도 가로등이 있었다. 저거 안 고치나 하고 걸어가는데 어김없이 어제 그 여자가 전봇대 쪽을 향해 서 있었다고 했다. 어제와 똑같은 옷에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서 있으니 그때부터 뭔가 조금씩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빠른 걸음으로 집까지 왔다고 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학원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여자가 서 있을 것 같아 괜히 뭔가 무서웠는데 역시나 가로등은 있었고 그 여자는 어김없이 뒷모습을 보이고 서 있었다. 순간 너무 오싹한 느낌이 들어서 빨리 지나가자 하고 빨리 걷기 시작했는데 그 여자 옆을 지날 때 가로등 불이 팍 들어왔고 불빛에 놀라 반사적으로 전봇대 쪽을 쳐다봤고 그때 그 여자의 다리가 없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 여자애는 너무 놀라서 비명도 안 나와서 꺽꺽대며 집까지 전속력으로 달렸다고 했다. 혹시라도 따라올까봐 뒤돌아볼 용기도 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뒤로 그 골목길을 피해 먼 길로 돌아갔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너무 흥분해서 두근거렸다. 내가 야, 니 뻥치는 거 아이가? 라고 물으니 모든 걸 다 걸고 맹세한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믿을 테니 알겠다라며 달래주었다. 그리고 내일 모레 학원 끝날 때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 같이 가자고 했다. 여자는 그렇지 않아도 무서웠던지라 바로 오케이 했다. 그리고 다다음날 여자의 학원 근처에서 여자애가 끝날 때쯤 그 여자애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집까지 같이 가는데 여자애가 무섭다며 돌아가자고 했다. 난 계속 괜찮다고 말하며 네가 잘못 본 거라고 나랑 같이 가는데 무서울 게 뭐 있냐고 꼬셨다. 사실 꿍꿍이는 따로 있었다. 그 다리 없다는 년이 너무나도 궁금했으니까. 그렇게 그 문제의 골목길로 가는데 그 여자애가 말했듯이 가로등이 서 있어서 매우 어두웠다. 여자애가 멀리 전봇대를 가리키며 바로 저기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았다. 그래서 여자애한테 야, 니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봐봐 하고 혼자 성큼성큼 전봇대 쪽으로 가는데 전화가 오는 것이다. 누구? 하면서 받았는데 참 기가 막힌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이럴까요?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타이밍이었다. 그놈이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데 별로 느낌이 좋지 않다며 나보고 혹시라도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잔소리를 했다. 난 뜨끔했지만 그럴 리 없다고 여자의 집에 데려다주는 중이라고 둘러대었다. 그놈아가 이러더니 진짜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귀신 같은 놈. 친구놈의 잔소리가 조금 걸리긴 했지만 칼을 뽑았으니 뭔가 하긴 해야 했기에 전봇대로 가까이 갔다. 아무것도 없었다. 완전 기대했던 게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멀리서 지켜보는 여자애한테 야, 여기 아무것도 없다 하고 소리치니 여자애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리고 가까이 오자 진짜 없네. 그러면서 계속 자긴 진짜 여기서 봤다고 했다. 아무튼 완전 실망감과 동시에 그 귀신 보는 놈을 속으로 욕했다. 쓸데없는 짓은 님이 개뿔도 없더라 하고. 근데 집에 가는 길에 여자가 갑자기 추운 것 같다고 했다. 난 춥기는 뭐가 춥냐며 꾸사리를 주면서 가디건을 벗어줬다. 난 나름 매너남이다. 춘추복 계절이라 가디건을 입고 다녔다. 그렇게 여자애를 집에 데려다주고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집에 들어와 발 닦고 잠자고 다음날 학교로 갔다. 그리고 까먹고 있다가 그놈을 만나니까 어제 전화통화가 떠올랐다. 야, 어제 뭐고? 무슨 쓸데없는 짓? 아, 뭐 별거 아니다. 무슨 꿈 꿨다며? 뭔데? 별거 아니니까 그냥 신경 꺼라. 그놈한테 계속 물어봐야 더 이상 얘기 안 할 성격이기에 꿈 얘기 듣는 건 포기했다. 지루한 수업 시간을 지나고 나도 다 잊어버려서 더 이상 궁금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별일 없이 스무스하게 하루 이틀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애한테서 연락이 왔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얘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었다. 여보세요 하니까 그제서야 덜덜 떨면서 말했다.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있는 것 같다. 나는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얘기를 해주었다. 그날 집에 들어가서 나랑 둘이 갔을 때 없길래 이제 그 여자 안 나오나 보다 하고 샤워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자신이 자기 방 침대 위에서 자다가 일어났는데 그 다리 없는 여자 귀신이 두 팔로만 자기 방 안을 여기저기 기어다녔다고 했다. 근데 그게 비디오 2배 감기 하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기어다녔고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는데 그 여자가 멈칫하더니 다시 방 안을 여기저기 기어다녔고 꿈에서 기절을 해서 깨어나 보니 아침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식은땀에 범벅이 돼서 악몽 때문에 기분 나빠하며 침대에서 나왔는데 바닥에서부터 무릎까지 그 높이까지만 차갑고 싸한 기운이 느껴졌다고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학교 갈 준비를 하고 꿈 때문에 학원은 차마 못 가고 날이 밝을 때 집으로 왔다고 했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이것저것 일과를 보내고 잠이 들었는데 또 어제와 같이 그 여자가 온 방안을 빠르게 기어다니는 꿈을 똑같이 꿨다고 했다. 그리고 그게 꿈만이 아닐 거라는 확신을 하게 된 게 무릎까지만 오는 서늘한 기운뿐만 아니라 분명 방문을 닫고 잤는데 그 방문이 열려 있었다고 했다.
난 가족들이 닫은 게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부모님 두 분이 여행 가셔서 언니하고 둘만 있는데 그 언니도 연수 때문에 지방에 가서 집에 자기 혼자였고 3, 4일 정도 더 혼자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서 친구 집에 와 있다고 했다. 난 그 얘기를 듣고 알았다. 금방 다시 전화할게. 하고 그누마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누마에게 그간 있었던 일과 여자애가 말한 걸 다 말해주니 에이 미친 새끼. 내가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지 말라고 하며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무튼 그누마와 내가 니네 집에 같이 가보기로 했다고 여자애한테 말하니 여자가 처음엔 싫다고 무섭다고 버티다가 설득해서 같이 가게 되었다. 그렇게 그누마와 여자애를 만났다. 그누마가 하는 말이 그 전봇대부터 가보자고 해서 그 골목길로 가보았다. 그누마가 전봇대를 보더니 안 느껴지네 이제. 진짜 쟤네 집에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말하니 여자애가 더욱 겁먹고 울려고 했다. 그래서 겨우 다독여주고 그 여자네 집까지 겨우 가게 되었다. 집 앞에서 여자애가 머뭇거리자 야, 네 앞으로 집에 안 들어갈 기가? 라고 하니 부들부들 떨면서 열쇠로 문을 열었다. 그누마가 먼저 들어가고 나도 따라 들어갔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뭐 별다른 건 없었다. 여자애가 현관 밖에서 덜덜 떨고 있자 괜찮다며 여자를 끌고 들어왔다. 그리고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그누마가 그 여자의 방으로 알아서 찾아 들어가더니 진짜 기어다니네. 다리가 없어서 그러나. 그 말에 여자애는 거의 기절 직전 상태. 녀석은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방문을 닫으며 나왔다. 그리고 현관까지 계속 걸어가더니 현관에서 중얼거렸다. 제가 네 일부는 넘어뜨린 거 아니다. 상관없는 사람 그만 괴롭히고 네 자리로 가라 이제. 이러더니 현관을 닫는 것이다. 그리고 그누마가 와서 여자애한테 이제 갔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 여자애는 그걸 어떻게 하냐고 무섭다고 하니 그누마가 날 가리키며 그럼 저놈이랑 여기서 같이 있던가 라며 말했다. 참 고마운 놈이다. 그랬더니 여자애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믿어보겠다고 했다. 젠장. 그리고 그누마랑 나랑 여자의 집을 나와서 그누마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그누마가 아유 씨발 새끼 하면서 말해주었다. 내가 전봇대에 다가갔을 때 내 눈엔 보이지 않았겠지만 그 여자는 서 있었고 내가 그 여자 서 있는 곳에 서자 그 여자가 자리에서 밀려났다고 했다. 그리고 여자애가 날 시켜서 자기를 해코지 하려는 줄 알고 여자애한테 붙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전봇대 가기 전에 그놈아가 전화했을 때 자기가 잠깐 잠들었었는데 꿈에서 내가 웬 다리 없는 귀신을 얻고 있다가 다른 여자에게 그 귀신을 넘겨주고 그 여자가 울면서 그 귀신을 얻고 가는 꿈이었다고 했다. 담력 시험. 우리 패밀리들은 1학년 때만 같은 반이었고 2학년 때부터 갈라지게 되었다. 그래도 점심시간 때나 쉬는 시간 때 화장실에서 담배 빨면서 친하게 지냈다. 2학년 봄에 설악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다른 학교 애들도 같은 날 설악으로 많이 왔는데 휴게소에서 C가 다른 학교 여자의 번호를 땄고 우리 패밀리들은 밤에 숙소를 몰래 빠져나와서 번화가로 나갈 계획을 세웠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연락처 딴 애들이랑 조인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놀았다. 여자애들한테 귀신 보는 놈아 얘기도 해주고 이런저런 무서운 얘기 해주니 재밌다고 참 좋아했다. 근데 그쪽 동네가 생각보다 가게들 문을 일찍 닫는 듯 했다. 소주방까지 갔다 나오니 딱히 갈 데가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 중에 산이라고 하긴 좀 모한 곳에 폐가가 보였다. 본능적으로 난 야, 저 귀신 있나? 라고 물었고 패밀리들은 이 새끼는 뻑하면 귀신 타령이고. 라고 했다. 그리고 C가 나에게 도발을 했다. 야,
니 원래 귀신 존나 무서워하는데 일부러 더 센 척하는 거 아이가? 이 말에 패밀리들하고 여자들은 별것도 아닌데 낄낄대며 난리가 났고 난 발끈했다. 야, 저 귀신 있나 없나? 그러자 귀신 보는 노마가 한심하다는 듯이 한숨을 푹 쉬더니 있다. 있어. 됐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 씨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그리곤 폐가 쪽으로 슬슬 가더니 라이터를 폐가 안으로 쑥 던져 넣는 것이다. 야, 니 저거 가져와 봐라. 내가 똥개가 뒤질래? 에이, 이 새끼 쫄았네, 쫄았어. 씨의 도발에 패밀리들과 여자들이 웃고 귀신 보는 놈만 한심하다는 듯 똥 씹은 표정이었다. 나도 슬슬 그 비웃음거리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야, 내가 저거 가져와서 던지면 니도 똑같이 찾아온나? 콜? 씨는 잠깐 멈칫했지만 내가 허세 떠는 줄 알고 그래. 해봐라, 어디. 이랬다. 난 기세 좋게 폐가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얼굴에 거미줄가락이 계속 붙을 정도로 사람 출입이 없어 보였다. 되게 어두워서 라이터 찾는데 꽤 고생했다. 마당에 있는 줄 알았는데 방 안에 있었다. 그리고 당당하게 라이터를 들고 걸어 나오자 씨랑 그놈만 빼고 패밀리들이랑 여자애들이 오, 살아있네. 하면서 박수를 쳐줬다. 난 사악한 웃음을 씩 지으며 야, 긴장 빨아라 씹새야 하고 라이터를 졸래 성의있게 폐가 안으로 투척했다. 씨가 머뭇거리자 애들이 에이, 남자가. 이러면서 씨를 약 올렸다. 그러자 씨가 뭐? 저거 씨발 라이터 가져오는 게 뭐? 하면서 폐가 안으로 패기 넘치게 진입했다. 그리고 애들끼리 킥킥대면서 기다리는데 씨가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귀신 보는 놈아가 야, 좀 이상하다 하면서 폐가 쪽으로 서서히 걸어가다가 이런 씨발 하면서 폐가 쪽으로 존나 뛰기 시작했다. 패밀리하고 난 당황해서 그 따라같이 폐가 쪽으로 뛰었다. 씨는 내가 라이터 찾은 그 방에서 대자로 기절해 있었다. 내가 이 새끼 기절까지 할 거면 애초에 시비 걸지 말지 하면서 싸대기를 때리며 깨우려고 하자 귀신 보는 놈이 일단 나중에 깨우고 들쳐고 나가자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단 패밀리들이 그 새끼 부축해서 폐가를 빠져나왔다. 여자애들도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귀신 보는 놈이 이렇게 말했다. 멀리서 봤을 때는 많아야 한두 명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까이 가보니까 8명 정도가 담벼락에 붙어서 우리 쪽으로 쳐다보고 있더라. 안에는 그 새끼들 말고 10대 명은 더 있어 보이고